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향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타로 카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을 뒤척이게 할 만큼 여러 생각이 들 텐데 막상 행동은 어렵다는 이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통찰력, 또 전략들을 얻어보려고 해요. 먼저는 상대방이 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한 생각하는지 마음 상태를 읽어보고요. 이 사람의 특징들을 읽어보면서 전반적인 성향, 여러분들과의 사건들을 조합해서 이분의 정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두 분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보고 또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들을 살펴보실게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1번 분들 생각하고 있는 이분 마음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대요. 먼저 동전의 왕, 또 컵의 여왕, 컵 7번까지 각각 요소별로 카드들이 완성형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이 전차 카드, 그리고 칼의 2번, 또 6번 행동력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특히 어느 정도는 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누가 이분한테 와서 너 1번 분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분은 거침없이 고민 없이 그럼 당연하지. 나는 나름 잘 알고 있지. 그 친구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이런 단점이 있어.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정도는 뭐 단점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의 장점을 더 크게 보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해봐야 약간 소소한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분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분에 대한 호감 자체가 엄청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로 보여요. 여러분도 이분에 대해 파악하셨을 때 누가 나 때문에 잠 못 잘 정도인지 결국 다음 카드들 통해서 여러분이 짐작하시고 이제 깨닫게 된 이후에는 얘가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의아하게 여기실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먼저 이 동전의 왕 카드 보시면 굳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맺어놓은 열매들, 두 분만의 추억과 기억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함께한 세월들이 있는 것이고요. 마치 전후에 우정 이런 부분도 깊게 나눴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이제 깔끔하고 멋스럽게 입은 모습도 이분은 알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아무렇게나 좀 편하게 입고 등장한 장면도 알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양쪽의 두 모습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분이 너무 좋을 때의 모습, 또 나름 좀 소갈이하고 속상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분은 그 장면 목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모습은 이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관점인데요. 내가 1번 잘 알고 있지. 하루 이틀 본 건 아니야. 이런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올 이 컵의 여왕까지 여러분의 감정적인 기복 어느 정도 이분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면대면의 상황에서 관찰해서 알았든 혹은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든 SNS를 통해서 본인이 짐작하든 여러분의 최근 좀 어렵게 생각하는 점들, 어려운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이런 특징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카드 통해서 추론해 보면 아마 이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또 스트레스 요인 이런 부분을 현재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래 들어온 이 컵의 7번 카드 같이 조합해서 살펴보면 지금 당장 어떻게 자기가 개입을 해서 도와줄지 이런 부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직접 내가 말하고 다가가서 좀 도와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좀 이용해 볼까? 자연스럽게 우연을 만들어 볼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자기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있지만 내 도움이 정말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을까? 내가 도움을 준다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이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차 카드
가긴 가야 하는데 시동을 켜서 확 달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을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들어온 칼 2번 카드 보시면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 멈추진 않을 것이다. 계속 전차에게 시동을 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칼 6번 이 카드 통해 보면 자신의 진심을 이제까지는 아직 좀 덜 보여준 상태,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동시에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 이제까지 행동 패턴과는 좀 다른 모습 보여줄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카드들 통해서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장점, 단점들, 또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이분이 특히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상태, 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대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잠을 못 이룬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분의 특징들 통해서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체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정체 알아보기 위한 6장의 카드를 살펴보면 그냥 칼이 아니라 칼의 여왕, 또 여사제 카드까지 들어왔어요. 시선에서 여러분보다 확실히 좀 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관점이 강하게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분의 사고방식, 또 이 사고방식을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좀 더 위에 있다라는 점, 이런 키워드들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많다거나 혹은 지위가 높은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가 비슷하고 직급 자체가 아예 똑같은 그런 동기, 이런 수준이라고 해도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은 내가 더 위야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1번 분 좀 귀엽고 내가 좀 가르쳐줄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기본적인 성향 자체에서도 약간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을 거예요. 주도적인 성격, 마지막 결론은 본인이 좀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평소에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분은 단호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 또 맺고 끊는 것이 좀 확실한 그런 면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한 번 마음을 먹은 것에는 후진이 없다라는 키워드도 있는데요. 특히 눈썰미도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잘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도 있는데요. 기억력도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생일이나 기념일, 가족관계 이런 것도 기억을 굉장히 잘해서 윗사람들로부터도 인기가 좋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이분은 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굉장히 유연한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좀 인기가 많은 성격이고요. 프레젠테이션, 또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분명히 잘하는 진행 욕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한테 와서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하는 면들도 있고요. 두루두루 좀 넓게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스타일이에요. 과감하게 자기 할 말은 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고집 있고 융통성 없이 빡빡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큰 목표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것들은 또 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정치적인 입지 혹은 인기 이게 분명히 좋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멀티태스킹도 분명히 되는 분, 두루두루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분의 단점이 있긴 있는데요. 카드들로 보여지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거나 얻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약간 심드렁할 수 있어요. 또 감정이 조금 모자란 스타일, 부족한 스타일이라 여러분이랑 관계를 맺어가면 정서적으로 뭔가 공감을 해주는 그런 분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절제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분도 사람인지라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이분은 감정적인 면들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또 힘들기 때문에 마음은 돌보지 못했대요. 내가 진짜 심장을 뛰게 만드는, 내가 열정을 쏟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 나에게 의미 있는 일들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도 최근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에 자꾸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분도 자신도 모르게 나는 원래 연애에는 관심이 없고 또 로맨스, 소울메이트 이런 거 정말 관심 없고 나만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자꾸 1번이 눈에 들어오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역시 이분은 아직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쉽게 확 다가와서 자기 마음을 오픈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이제 두 분 사이에 뭔가 물리적인 변화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방아쇠가 한 번은 외부적 힘에 의해서 당겨져야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분이 이미 마음의 거리 자체는 확 좁혀진 그런 면이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릴 일까지는 아닐 텐데요. 공통적인 흐름이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처음 걸음을 내딛는 그런 면도 있어요. 카드들을 돌아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몸은 닿을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과 제외의 모습보다는 새로운 인물, 또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이제까지는 이성적인 텐션이 없었던 이성적 경험이나 관계는 없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까지 나온 카드들 비교해보면 아마 여러분을 잠 못 이룰 정도로 생각하는 이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두 분이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여서 아직 가까워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앞으로는 두 분이 어떤 사고방식 또 어떤 행동 패턴 가지고 마주하게 되는지 또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이분이 앞으로 어떤 흐름 가질지 먼저 살펴보시면 이분은 먼저 사람들로부터 좀 주목받고 자기 능력을 좀 입증하고 증명하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1번 분이 먼저 움직이지 않겠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인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전들, 그냥 동전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동전만 가진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많은지, 현재 능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어떤 멋진 모습 성장할지 또 기대되지 않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훔치려는 이제 그런 자세를 보일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 행동 패턴들을 보면 분명 이 상대방에게 이끌리긴 하거든요. 또 이분이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스치듯이 스킨십을 해본다거나 여러분의 이상형이 이분에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흘리실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 포인트는 이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처럼 지는 듯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은근슬쩍 미소를 흘리고 또 손끝에 시선이 남도록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미래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들 표현하실 텐데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것, 내가 먼저 절대 고백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우연처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은근하게 유혹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카드들에는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는 좀 해보지 않았던 종류의 행동, 은근히 유혹하는 것은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상대방을 유혹하게 되는데 마치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것처럼 아무 정보 없이 그저 친해진 것처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친해진 거야. 이런 약간 순수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유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까지 카드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여러분들과 이분 가까워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자신의 도움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고 여러분은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면서 또 가까워진다, 마음도 닿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확실한 이 두 분의 관계를 놓고 또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두 분의 관계를 돌아보면 앞으로 잘 어울리게 될 관계, 특히 좀 끈끈한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 아주 높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미 상대방은 이성적인 호감,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조언 카드에도 로맨틱한 감정들, 로맨틱 필링즈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당신의 감정은 리얼, 진짜다. 그리고 탐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문장이 들어왔어요. 이 문장이 1번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곧 느낄 수 있다. 이 상대방의 호감의 눈빛, 아마 생각으로 멈추지는 않을 것이고요. 곧 여러분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에 펼쳐진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뒤에서 다가오는 이 사람, 아마 여러분도 알게 될 것이고 또 각도를 잘 맞춰서 뒤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른쪽 왼쪽 헤매지 않고 착 맞춰서 뒤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도 당신이 느끼고 있는 촉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탐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문장 자체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기도 해요. 탐험, 이건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아닌데요. 긴가민가 하는 순간, 또 상대방의 진심이 정말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단 한순간에 딱 판명이 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온 카드도 페이션스, 인내심을 가지는 것, 상대방을 여러분이 좀 더 넉넉한 여유로움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온 두 카드를 보시면 컴패션, 또 커뮤니케이션, 둘이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한 명이 말을 잘한다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명만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공감이 되진 않아요. 두 분은 확실히 서로 노력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분명히 좋은 신호 조만간 들어올 것이고 또 여러분은 느긋한 자세로 기다리시면 충분히 상대방이 이제 시동을 걸면서 다가올 것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또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 아마 이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할 거예요. 거기서 철벽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 이런 방식으로 다가가면 아마 이분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네, 2번 분들 카드 살펴보면 상대방 마음에 약간 양가 감정이 있다고 여겨져요. 대표적인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들, 2번 분들 두고 이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맞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또 약간 자존심 상했어. 이런 모습도 보여져요. 이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 조금 민망할 정도의 스크래치, 자존심의 상처 있다고 해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별건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확 크게 다가왔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면 좀 우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마음은 두 가지 원으로 돼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큰 원, 전반적인 모습은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나. 내가 이번에게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일은 아니야. 내가 좀 넉넉하게 마음을 먹어야지 라는 부분이 있어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자기 자존심이 그렇게까지 상할 일은 아니래요. 별거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작은 원, 깊은 내면에는 약간 자존심 상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이분의 자존심 상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 양가 감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분은 자기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분들께서 그걸 좀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삐졌다라고 하는데요. 자기만큼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 많지 않다라고, 또 나만한 사람 없는 거 이번 분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의 이전 연인이라면 너 진짜 나한테 애정 많았잖아. 우리 나름 한때는 죽고 못 살았던 그런 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다가오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해요. 내가 자존심도 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애매한 썸이었거나 여러분이 이분을 짝사랑했던 관계도 가능해요. 나랑 좀 괜찮았고 이번이 나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좋은 감정이 있었다. 네가 나한테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거 나도 알아. 근데 요즘은 왜 아니야? 라는 궁금증. 이분과 여러분이 정말 이제까지 한 번도 이성적인 텐션이 없었던 관계라고 한다면 나름 너도 그때 나한테 약간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나도 뭔가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근데 약간 신호가 맞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공통적으로 2번 분들을 생각하는 이 상대방, 이분은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안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데 자기가 다가가기에는 좀 자존심이 걸린 문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막 두 분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여겨져요. 일단 베이스, 기본 마음 상태는 그렇고요. 이제 그런데 최근 이분은 여러분을 좀 몰래 더 훔쳐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살펴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왜 잘 지내? 2번 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랑 여러분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바쁜데도 막 이런저런 일을 멀티태스킹,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일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이제 그걸 최근에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왜 잘 지내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잘 지내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오늘 밤에 잠 못 이루는 이 순간에 여러분을 놓고 SNS를 파헤쳐 본다거나 여러분의 친구들을 알아본다거나 주변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면서 낱낱이 여러분의 생활들 관찰해 본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자신과의 공통점들 더 찾아가고 희열을 느낀다고 해요. 혹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기존 인식,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 2번, 내가 아는 2번은 이러이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예상의 증거를 찾았을 때 그 봐,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자신감들을 채워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2번 분들이 유독 제주도를 좋아한다. 이런 사실을 이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SNS에 여러분이 제주도 갔을 때 사진을 올리신다거나 제주도랑 관련된 물건을 올리면서 제주도 가고 싶다. 이런 멘션들 남기시면 그걸 보면서 그 봐, 2번은 제주도 좋아한다니까. 나도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새롭게 알게 되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관념에 대한 확인, 확정, 컨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랑 현재 거리감이 좀 있는데 왜 잘 지내는 것 같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관찰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상대방 특징들 보면서 이분의 정체를 파헤쳐 볼게요. 이분의 성향들, 특징들을 설명해주는 카드들을 뽑아봤는데요. 들어온 카드들 통해 살펴보면 이분의 마음이 좀 갑자기 안쓰럽게 여겨져요. 앞서 보셨던 이분의 현재 여러분을 향한 생각들, 이 부분들을 읽어보면 괜히 자기가 자존심 세우고 또 여러분 훔쳐보면서 궁금해하고 그러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직접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 보셨는데요. 하지만 이분의 정체를 살펴보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분명히 많대요. 여러분에게는 나름 컵의 왕, 자기가 솔직히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언가 두 분 사이에 벽이나 거리감, 접점이 없는 그런 부분들,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나름 용기를 내봤다라고 해요. 카드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분의 멘탈이 조금 약한가? 혹은 여러분을 좀 어려워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은 그만큼 나는 할 만큼 해봤다. 그런데 미련도 가지게 된다라고 해요. 두 분이 연인이 아니었다라고 해도 상대방은 여러분 보면서 나름 마음을 강하게 먹고 도전하고 또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겨울잠 자는 술록의 모습처럼 꽃을 피워냈는데 5개 칼에 가로막힌 이런 모습들, 숨겨놓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꺼낼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마음에 이렇게 꽃을 숨겨놓은 걸 보면 예사로운 마음은 아니에요. 며칠째 반복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생각이 맴돈다. 출구가 없이 회전문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깊고 진지하게 하는 것,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장면에서 맴돌고 있고 같은 날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나름 자기 진심을 표현한 날 혹은 거절당한 날 특정 에피소드가 있는 날 이걸 계속 반복하고 되뇌이는 그런 시간 보내고 있대요. 그 중에서 특히 부정적인 기억이 남아있는 장면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분들 3번, 4번, 5번 제가 리딩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2번 분들은 꽤 상대방이 좀 잠을 많이 못 자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된 생각의 흐름에서는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결국 내가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안 되겠지 라는 슬픈 눈이 보이는데요. 나름 가까이에서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결단을 내리지 못할까? 스스로도 점점 짜증이 난대요. 그러면서 나는 포기를 아예 하고 생각을 확 접어야 돼. 근데 왜 안 될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는 막상 미간이 찌그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이성적인 텐션이 있었던 사이가 아니라면 예측하지 못했던 상대방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유독 이유 없이 좀 짜증을 낸다거나 이유 없이 약간 틱틱거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행동은 못하면서 생각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꽂혀있을까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의 외적인 분위기, 특히나 좀 매혹적이고 또 자기의 이상형과 여러분이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객관적인 조건이라던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스스로 좀 단점이다 라고 여긴 부분,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완전 꽂혀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막상 이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나는 너의 이런 점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이게 마음에 든다고? 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좀 되물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게 돌아보면 여러분의 매력을 특히 좀 귀엽다. 또 실수가 많은데 실수할 때 당황하는 모습이 제일 귀엽다. 약간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보다 좀 더 직급이나 지위가 높아서 막상 막 그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좀 어려운 사람, 또 그러면서도 이성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에 보신 카드들 살펴보면 상대방과 몸은 가까울 수 있을지언정 마음은 조금 많이 먼 상태라고 여겨지는데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떤 사고방식 또 어떤 패턴으로 발전하게 될지 살펴볼게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카드들 살펴보면 먼저 상대방은 약간의 도전, 역경, 극복해야 될 장애물 이걸 인정하고 자기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한테 한 번은 확실히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몰랐던 두 분 사이에 마주침, 기억, 추억 이런 것도 회상시킬 가능성 아주 높다고 여겨져요. 솔직히 결국은 다가오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특히 이분이 할 말, 이분의 멘트는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 사실은 예전에도 같은 마음이었어. 그때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네가 사실 그걸 잘 받아주지 않아서 당황했어. 그래서 한동안 멀어졌던 거야. 이런 패턴으로 말해오고 또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 가지고 다가온다고 해요. 그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 하지만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장애물들이 있대요. 서로 가졌던 오해의 상황도 있고요. 이 부분을 풀고 싶고 다시 처음의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건 확실해요. 예전에 행복했던 때 혹은 실패하지 않았던 과거. 이분은 꽤 오랫동안 여러분을 생각해 왔을 텐데요. 그 자신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이분이 의지는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마음 한켠에 여러분도 그 의지가 있을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의 행동 패턴 보면서 좀 식었던 마음, 차가워졌던 마음 여러분도 똑같이 상처받고 또 마음의 문, 관이 아예 이렇게 시체처럼 닫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부활의 감정, 우리가 결국은 새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 우리 함께 서로 태어나자. 하지만 새로 태어났어도 완전 새로 시작하는 사이 완전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도 좀 더 편안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 카드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궁금해하고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한 속상함도 있대요. 조만간 이 상대방이 다가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 조언 카드들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 가지셔야 될지 같이 살펴볼게요.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보시면 가장 먼저 칠드런 카드가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 아이,
당신의 러브라이프는 어린 시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과거의 모습, 또 이분과 나눴던 기억일 수 있어요. 이 부분으로부터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혹은 두 분의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재회의 경우라면 이런저런 고민들 드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어렸을 때의 꿈, 또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이성적인 관계, 또 이상형, 이런 부분이 지금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러분은 이 관계를 두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꾸 과거를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 다음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현재와 미래를 훨씬 생각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대해서는 용서하자, 놓아주자, 마음의 짐, 고정관념들 내려놓자, 또 현재의 사랑에 집중하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처럼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고 몸을 딱 붙이고 한 몸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헌신하고 집중하자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에 대한 카드도 여행자, 트래블러 카드가 들어왔어요. 미래는 어차피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이 중심인 여행자 카드, 나의 의지가 완전히 반영된 여행이다. 이런 마음도 꼭 필요하다고 해요. 여행은 먼저 원래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자주 가지 않는 장소,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만큼 두려움, 설렘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경우에는 한동안 멀어졌다거나 한번 부딪혔다가 다시 관계가 소원해진 관계, 혹은 과거의 인연, 주변에 있었지만 애매모호하게 썸이었다가 또 그럭저럭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린 관계라 할지라도 그게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 떠나듯이 과거에 대해선 용서하고 새로운 마음, 새 관계, 적극적으로 고정해 나가는 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부터 보실게요. 네, 3번 분들 두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분의 마음을 돌아보면 좀 지쳐있는 시선 보실 수 있어요. 지쳐있는 눈가, 하지만 또렷한 시선은 또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방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을 많이 꽂기까지 이분은 좀 오랜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키워드도 읽을 수 있어요. 나의 인생에서 이제는 진짜 연애는 끝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정말 그만하려고 했다. 이런 모습도 보여져요. 이전의 사랑으로부터 상처받아서 좀 지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보여지는 이 지쳐있는 눈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지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는 새로운 시작인 건가? 이런 마음, 내가 이렇게 칼이 많았는데 상처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다 칼의 여왕이 되려고 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칼의 왕이랑 칼의 여왕은 다른 요소들과 다르게 그 둘 중에서 칼에서는 여왕이 더 힘이 세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초냉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들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 과거의 사건들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자신의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들이 커진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진짜 연애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상처받기 싫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아예 닫아버렸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3번 분들에게 마음이 뺏기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어쩌면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진짜 사랑, 아마 3번을 통해서는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생각 또 열정, 이건 어느 누구 못지않게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주기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름 호감 표시를 분명하게 했대요.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철벽을 치신다고 하는데요. 틈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대요. 처음에는 아니 이 정도면 알아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나름 시선을 강하게 보냈고 신호를 보냈어. 그런데도 나의 존재, 마음 상태 이걸 몰라주는 걸 생각해보면 3번의 기준에는 내가 택도 없나 보다. 이런 서글픔, 시니컬함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의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아마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져요. 가까이에서 나름 주기적으로 자기 마음을 어필하려고 했다. 또 정보도 많이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일상적인 장면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며칠 이상 관찰한 시점들이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보는 사람, 하지만 아직은 딱히 말해보지 않은 사람.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을 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패션이 좀만 바뀌어도 바로 이분은 눈치챌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분이 센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렇게 한동안 관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까지 자신의 사랑은 상처만 남겨주었는데 그건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이제 드디어 제대로 찾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이분은 과거의 상처를 덮기에 또 그걸 회복하는 데 급급했는데 여러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분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칼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상처, 나의 눈물들, 이게 결국 가장 강력한 왕보다도 더 강한 여왕이 되게 만들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칼이 아니라 나무가 된 거예요. 나무는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힘든 나의 앞날에 지친 나의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지팡이가 되고, 또 나의 권력을 표현하고, 또 동시에 사람들에게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지시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나의 보좌가 된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마음에 막 상처가 가득해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특히 더 그게 결국은 내가 사람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되었구나. 나를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이 더 한 차원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는 그냥 성장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 이제 그래서 현재 이분은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상대방의 특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분의 정체를 알아볼게요. 네, 이분의 카드들을 보면 일상적인 장면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고 또 자신감 있는 표정, 자세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동전의 기사, 완드의 왕까지 들어온 걸 보면 성향상 주도적이고 좀 와일드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소심한 구석도 있어요. 일은 잘하는데 연애는 영 못하는 스타일. 일을 하더라도 혼자 꾸준히 자기 스케줄대로 일하는 게 더 적성에 맞지, 사람들과는 섞여서 토론하고 뭔가 새로운 합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여기에는 좀 부담 느끼는 성격일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을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애매하게 뭔가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는 분들, 자기 일은 착착 알아서 할 거예요. 오지랖도 부리지 않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뭔가 중요한 계약을 따오고 이런 것에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만의 힐링이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있어야 될 거예요. 스트레스가 확실히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스케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성격,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 순서 이런 걸 가지고 혼자 좀 착착 해내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한다면 이제 응급의학과처럼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직군의 적성이 맞는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조용히 일상적인 환자들을 만나는 사람, 혹은 내과 이런 분야처럼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정해진 수술 스케줄에 맞춰서 수술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그 뒤에 환자의 예후를 살피는 이런 쪽이 더 적성이 맞아요. 이런 이분의 성향들이 카드에 많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들, 이게 이분의 성격을 많이 설명하는 걸 거고요. 연애에 대한 성향들은 아직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일이나 공부 이런 부분에서는 주도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데 연애는 도통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막상 나섰을 때도 자기가 얼마나 로맨틱한 사람인지 이렇게 어필하지는 않을 거고요. 나의 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지, 미래가 유망한지,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어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탁 여러분을 마주하고 두 분이 이성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막상 굉장히 당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연애를 약간 글로 배운 것처럼 좀 답답할 수 있는 거죠.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르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여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탁 처음 마주한 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확 잡아당긴다거나 마음이 확 끌려지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런 연애에 관한 센스,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고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할 순 있지만 분명히 이제 숨겨놓은 매력은 정말 많을 거고요. 처음에는 약간 배경처럼 보였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외모도 약간 긁히지 않은 복권일 수 있고요. 하지만 보이는 것 너머에 이분만의 진중하고 또 성실한 성격, 여러분에게 정말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인도 사실 본인의 매력을 다 몰라요. 이제 막 샘솟기 시작한 분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잘 가르치고 또 정성을 다해서 물을 준다면 평생의 자랑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짝이 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성적인 텐션이 확 끌려지기보다는 어린아이 같으면 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련을 잘해야 될 거고요. 당근과 채찍 적절히 잘 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이 앞으로 어떤 사고방식 또 어떤 행동 패턴 가지게 될지 또 살펴볼게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지게 될지 카드들을 살펴보면 먼저 상대방은 역시나 약간 모쏠 같은 느낌도 들어요. 방법이나 방향을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느 날 확 의외의 사건,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사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은 막상 두 분이 마주한다면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지금은 아직 건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멀리서 뛰어오면서 같이 타자고 문을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닫혀지는 이 엘리베이터 이 문을 버튼으로 막 눌러서 열고 여러분이 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상대방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끝났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정전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는 상황. 이 정도로 약간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사건 이런 게 일어나길 바라고 있거든요. 정말 우연히 이렇게 두 분이 가까워지게 될 수 있어요. 운명처럼 우연히 다가와서 이분의 편을 한번 들어줄 텐데요. 그때 상대방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다. 또 이때 여러분은 이제 칼을 쥐게 된다. 결정권이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카드들을 살펴보면 이 14번 절제, 11번 정의 다 메이저 카드거든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 관련된 결정, 이 상대방이 들어올 때 yes를 말할 것이냐, no를 말할 것이냐 이 결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신대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나에게 이런 사건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자주 오지 않는 사건인데 나는 이번 결정에서 정말 실수하고 싶지 않다. 나는 현명하게 선택할 거야. 여러분도 정말 엄숙하고 또 장엄하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대방이 정말 나에 대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그 깊이 순수함이 어떤지 한동안 상대방을 좀 밀어내시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진짜 모든 정보가 들어왔고 모든 판단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이제 때가 되었다. 단호하게 결정하자. 그 이후로는 나는 고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정하게 된대요. 분명 카드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사인들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고민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을 거절하신다면 또 그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는 판단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관계를 두고 3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로는 먼저 짝사랑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끌어당김, 케미스트리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손을 잡아당기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막상 몸이 완전히 틀어지지 않거든요. 케미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런데 뒤에 들어온 카드를 보면 달이 이렇게 가득 찼고 별자리가 움직이면서 새로운 위치들이 생긴대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다음 연애, 다음 새로운 상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이 예상했던 인물이 아니어서 좀 당황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좀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섣불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카드들은 이제 이 상대방과의 계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삶 자체에 주도권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시작도 맞이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작은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어떤 다른 사람의 의지나 다른 사람의 방향, 디렉션, 리더십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온전한 시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분이랑 정말 잘 되게 된다면 이 카드는 정말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겠죠. 반대로 이분을 여러분이 거절하신다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았구나. 근데 나는 안 땡긴다. 나는 정말 거절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 혹은 이 사람한테도 그냥 나 말고 새로운 사람 찾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가장 여러분다운 시작, 여러분다운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번 분들에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에게 호감 갖는 이 사람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자. 너무 현재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하지 말자. 결국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이런 조언들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부터 들여다볼게요. 네, 오늘 잠 못 잘 정도로 4번 분들 생각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감정선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드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여러분과 이전의 어떤 연인이나 썸 이런 부분에서 엮였던 관계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추억 또 기억도 있는데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 얼마 전에 두 분이 가까워진 기억도 있는 가능성 보여져요. 두 분의 의지였던 아니었던 또 의도치 않게 몸이 가까워졌다거나 혹은 순간 두 분의 공감대도 찾은 모습 보여지는데요. 이분의 마음 상태를 보면 천천히 두 분이 한 걸음씩 가까워졌다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확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간적인 이미지로 보여지는 장면 말씀드리면 출근 시간에 두 분이 이제 지하철에 플랫폼에 서 계신데 양쪽에 이렇게 서 있고 각자 핸드폰 보느라 서로 존재를 몰랐을 수 있어요. 각자 시선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오고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이미 사람이 엄청 많이 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일단 출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겨우겨우 막 밀고 들어가서 타는데 타고 보니까 이분이 옆에 생각보다 꽤 가까이 서 있는 장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야말로 두 분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확 가까워지고 좀 밀착되는 상황인데요. 이 장면이 말해주는 메시지처럼 두 분이 어느 순간 어떤 의지나 계획 없이 확 가까워졌을 수 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엄청 가까운 정도예요. 숨결이 서로 느껴졌을 만큼 가까워진 상황인데 아직은 뭔가 서먹하고 어색하고 뭐라 말해야 될지도 몰라서 두 분이 그냥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요. 몸이 가까워졌는데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한 번 있었다라고 해요. 지하철에 갑자기 가까이 탄 상황. 그럼 정말 두 분이 모르는 사이겠죠. 혹은 같은 회사나 학교, 같은 공간 이렇게 공유하는 사이여도 가능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몸이 우연히 가까워졌다거나 지나가다가 우연히 부딪혔거나 원래는 꽤 거리감이 있었던 사이라 서로 이름도 제대로 몰랐을 수 있어요. 이전까지 접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확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이 이 상대방의 마음에 제대로 박힌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이 컵의 기사 카드 장면 보면 여러분에게 막상 아직까지는 제대로 다가오지 못한 주저함이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컵을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죠. 염려도 많아요. 현재 이분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나름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에요. 과거의 두 분의 감정이나 사건의 공유가 막 뒤엉켜서 복잡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요만큼 발을 움직여서 4번에게 다가가면 그럼 괜찮을까? 그 장면에서 오히려 내가 당황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있어요. 카드들의 이미지를 종합해보면 아마 상대방은 일단 여러분이 자기 마음에는 확실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이분은 굉장히 오늘 밤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4번 분들에게 다가간다면 나는 하루 이틀 만나고 그만둘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진짜 잘 어울릴까? 잘 맞는 걸까? 이분은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잘 맞는지 아닌지.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고민은 여러분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고민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좋게 봐줄까? 염려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 기준, 이상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거든요. 두 가지 고민이 모두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고민이 해결이 되는데 지금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약간 답답하다. 이러다가 과연 되긴 될까? 이런 생각도 오늘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더 잠을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거든요. 마법사, 은둔자, 자기의 진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분명히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어필할까?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부끄럽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나도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게 잘 맞을까? 또 정보의 부족? 이런 고민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상대방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분의 정체를 파헤쳐 볼게요. 네, 이분의 특징들 성향 살펴보면 일단 생각했던 것들,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뤄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 가능성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카레와 완즈 2번까지 특히 미래에 대한 주도적인 성격, 또 내 삶은 스스로 개척한다. 이런 사고방식 굉장히 강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유산 혹은 타고난 재능, 능력 이렇게 받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내가 이용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얻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알러지처럼 너무 싫어해요. 어떤 특혜나 특권의식 이런 게 전혀 없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공정한 성격. 특히 다른 사람에게보다 자기에게는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이 강해요. 내가 오래전에 쉽게 얻은 것들 많은데 그건 나의 운이었고 나는 이제 점점 더 노력해야 된다. 굉장한 자수성가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있는 분이라면 사람들이 능력이 많다고 해서 추켜 세워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벌이나 직장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금메달이라고 생각해서 과시하게 되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없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분은 정말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티 안 내고 정말 조용히 사는 그런 사람 이미지인데요. 명품 같은 걸로 허세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높은 고차원적인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뒷배경, 경제력, 학벌 이런 다양한 그런 눈에 보이는 요소들 어찌 보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정말 운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야말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타고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자랑하려고도 안 하고 덕보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슬쩍 봤을 때는 이분의 매력을 쉽게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말수가 적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진 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막상 여러분과 몸을 확 가까이 했던 그런 가까운 과거의 장면이 있었을지라도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도 이분에게 처음부터 매력을 확 느끼기에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생각한 걸 이뤄내는 정말 분명한 힘이 있거든요. 좀 더 섬세하게 여러분께서 이분을 들여다보신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진지한 성품, 또 깊은 마음들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부분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이분만의 매력인 것은 확신해요.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또 카드들의 중요한 흐름들을 보면 이분이 한번 결정하면 그 뒤에는 고민이 없어요. 결정한 걸 실행하는 그런 능력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좀 고민도 있어요. 꼼꼼하게 파악해야 되고 인과관계,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따라오는지 그런 여파, 나비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답답해 보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더디다 라고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꼼꼼함은 사실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 자기가 못 보고 놓치는 요소들이 있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거고요. 종합적으로 이분의 카드들 읽어보면 성향이나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훨씬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분에 대한 정보가 워낙 부족할 수 있고요.
두 분이 이제까지는 접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이분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그냥 배경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끝. 이 정도로 멈춰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두 분의 관계가 생각보다 이미 붙어 있고 가까울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 앞으로 어떤 사고방식 또 어떤 행동 패턴 가지게 되는지 카드들 살펴볼게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떤 행동 패턴 보여주실지 살펴보면 이분이 조만간 여러분에게 다가올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으로부터 생각이 정말 벗어날 수가 없고 오히려 멈출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어필을 해야겠다. 자기 마음 고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근데 어떤 점을 내세워야 여러분에게 매력이 어필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모으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4번 분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건가 보다. 본인만의 정보 수집, 그야말로 빅데이터를 좀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은 또 여러분만의 세계를 구축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매력을 보여주게 되는 때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은 나는 애지간한 사람한테는 유혹을 느끼지도 않아. 나는 급할 거 없어. 이런 태도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두 카드 주인공을 살펴보면 시선 자체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턱을 들고 있는데요. 나는 뭐 급할 거 없어. 뭐 어디 매력을 보여주든가 이런 태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필요하기도 해요. 그럼 이분이 이제 여러분 조건에 맞는 부분들 더 채워나가면서 4번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도 좀 변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제 두 분 사이에서 약간 막판에는 줄다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오히려 내가 점점 이만큼 채웠는데 나한테 눈길 한번 주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정권은 점점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이 카드를 통해서 줄다리기가 있겠지만 줄다리기를 끊을 수 있는 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결정적 시점도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살펴볼게요. 4번 분들의 조언 카드에는 당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상대방은 사실 여러분의 매력을 이미 맛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 결국 여러분을 휘어잡을 흐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 놓지 못하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근한 유혹,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것, 또 여러분의 매력을 존중해주는 것.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이 차고 넘치거든요. 상대방이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나의 매력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까?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해바라기가 깨끗이 정화되었거든요.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 혹은 미래에 대한 염세적인 비관적인 모습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빗물에 씻겨내려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해요. 마지막 카드들 살펴보시면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력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특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파악하고 각 사람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랑 어떻게 맞아갈지 점점 깨달아가는 그런 성장의 계기도 다가온다라고 하는데요. 분명 두 분 사이에 좋은 케미는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이미 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력, 여러분의 아름다움 충분히 깨닫고 인정하고 또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정말 아름답다. 나의 매력에 더 힘 많이 실어주시고 또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이 사람, 이분이 겉으로 보여지지 않은 속에 숨겨놓은 매력도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의 진가를 파악하는 것, 또 다가올 은근한 줄다리기, 즐기는 마음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네, 5번 분들 생각하면서 오늘 잠 못 이루는 이 사람, 이분의 마음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여러분과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을 또 몰래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 이런 키워드가 강하게 들어와요.
왕관을 쓰고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있는 황제 호랑이 이 모습, 그리고 10개의 나무가 보여주는 이 부처의 모습, 굉장히 단단한데요. 그리고 아래 들어온 9개 나무, 이 카드들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이분의 시선이 약간 아래로 내려다보고 도저히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스스로 마음에 불이 한 번 확 지나갔는데요. 근데도 계속 눈 감고 외면하고 마음의 벽도 막 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이가 절대 아니야. 이렇게 선 긋고 있는 마음이 강한데요. 마음에 이렇게 불이 일어났고 본인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도 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걸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이렇게 스스로 불을 냈고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걸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약간 권위적이다. 자기가 엄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흐름도 보여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그 반대로 이분의 마음이 사실 엄청 크다라는 걸 말해주기도 해요. 계속 왜 이렇게 선을 긋겠어요? 마음에 이렇게 불이 크게 났기 때문인데요. 자꾸 눌러야, 자꾸 선을 그어야 컨트롤되는 이분의 마음 상태 읽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이분이 더 높다거나 혹은 나이 차이가 있다거나 주변에 보는 사람들, 시선이 많고 이렇게 두 분을 가로막는 사회적인 시선, 장애물, 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두 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면은 아마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막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벽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벽 안에 들판은 아주 다 이렇게 불길로 뒤덮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은 이분이 과거에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었다가 거기서 온 실패의 경험, 그것 때문에 자꾸 본능에게 이제 이런 두근거림, 설레임 그만하자 계속 누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상대방은 마음에 불이 일고 있지만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고 화끈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복합적인 상황들 다 제외하고 둘만 딱 놓고 본다면, 다른 요소들 다 빼고 두 분의 영혼만 본다면 진심을 마주하는 굉장히 찰떡같은 궁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어요. 대화도 막상 잘 통하는 인물일 거고요. 텔레파시가 통하는 느낌도 있어요. 같은 상황, 같은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 상대방이 아마 동시에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장면. 똑같은 장면에서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대요. 또 지하철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등장하면 여러분이 그 물건을 보면서 저거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저 물건 좀 쓸데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이분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두 분은 정말 가치관이 일치하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두 분이 같은 회사에 있는 관계라면 그 조직 안에서 약간 이상한 사람, 약간 민폐 끼치는 캐릭터,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 이 상대방,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의 흐름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두 분은 그냥 가치관이 비슷하다의 수준이 아니라 텔레파시가 통하는 정도의 유대감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A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B를 생각하고 이런 생각의 흐름, 사고, 패턴까지 아예 똑같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텔레파시 같은 장면을 상대방은 사실 이미 한 번 맛봤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멘트를 하셨거나 어떤 행동,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이분도 저 생각은 내가 방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진짜 똑같네?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절대 실제로는 겉에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그 이후로 혼자 생각해 봤을 때 내가 5번이랑 진짜 잘 맞는구나 라고 느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계기 이후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게 되고 또 여러분을 찾게 된다고 해요. 아마 많은 경우에 이미 SNS로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을 그럴 가능성도 높은데요. 근데 그게 뭔가 관찰이다 라고 생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미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상대방의 특징들, 카드들을 더 보시면서 이분의 정체를 파헤쳐 볼게요. 근데 이분의 성향 특징들 살펴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면은 굉장히 차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이 어느 정도 마음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제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 더 높다고 여겨지는데요. 나중에 이분의 정체를 진짜 파악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에서는 정말 의외의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분의 성격은 이렇게 차분한 면이 많은 사람? 여러분과 이제까지는 이성적인 감정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가족처럼 좀 익숙한 일상의 인물?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분이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해도 약간 회사처럼 9시부터 6시까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또 학교처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는다고 해도 막상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묻지 않고 좀 궁금해하지 않았던 그럴 사이 일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두 분이 막상 이제까지 함께 숨쉬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을지언정 두 분만의 시간을 가져본 경험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이성적으로 느끼지 않았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들에서도 아까 말이 잘 통하고 텔레파시를 느낀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막상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말이 잘 통하는 동료, 선배, 이성적인 텐션을 가지기에는 사회적인 벽이나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냥 사람은 좋은데 다른 사람 뒷담화할 때는 같이 얘기해 본 적 있어요. 혹은 같이 일을 해봤는데 막상 개인적인 얘기 나눠보지 않은 그런 사이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막상 둘이 마주하면 처음에 좀 뻘쭘할 수 있어요. 둘이 아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좀 가능할 그럴 인물인데요. 환경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동해서 떠나게 된다거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옛사람들과 같이 가지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모임, 그 후에 두 분의 관계를 발전시킨다거나 혹은 한 번은 이렇게 멀어지는 계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야 확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약간 두 분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분이 양쪽에 계신데 좁은 시냇물 두 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시냇물을 깡총 뛰어서 다가오면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게 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강을 건넌다거나 배를 타고 막 바다를 건너는 이 정도의 시간이나 이 정도의 위험, 장애물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시냇물이 이렇게 있는데 토끼가 약간 깡총 뛰는 이런 정도의 도전이 필요한 관계인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왜냐면 두 분이 순간 내가 뛰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뛰었는데 상대방도 뛸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뛰어야 되는데 둘 다 뛰면 서로 또 반대 방향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관계예요. 나중에 이렇게 동시에 뛰어놓고 네가 뛰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네가 뛰었어야지 말을 하고 뛰어야지 이런 식으로 두 분 사이에서는 소통, 타이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도 필요한 관계일 텐데요.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서 확 떨어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이분이 꽤 좋은 장점들 가지고 있거든요. 꽤 괜찮은 인물이에요. 또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좋은 편이라 그냥 놓치기에는 아쉽거든요. 다음 카드들 보시면서 또 조언들까지 챙기셔서 이제 이분과의 관계를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카드 보시면서 두 분이 앞으로 어떤 사고방식 또 어떤 행동들 보여주실지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카드들을 보면 아까 제가 시냇물을 가운데에 두고 토끼가 뛰는 장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상대방이 뛰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정말 뛰시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는 게 또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뛰어오게 만드는 그런 기술, 터치가 필요한데요. 흐름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아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도망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빨리 가서 건너편 토끼한테 인사도 하고 존재감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결국 도망갈 수 있어요. 자기 반대편으로 여러분이 계속 콩충콩충 뛰어갈까봐 조바심 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이용해야 상대방이 더 뛰어오게 하겠죠. 근데 막판에 이분이 좀 자존심도 부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못 이기는 척, 상대방에게 져주는 척, 약간 자연스럽게 팔씨름할 때 지는 그런 요령이 필요한 관계인데요. 조만간 상대방은 자기 매력을 은근슬쩍 어필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에 초대하면서 방에 이렇게 가득 있는 동전들을 봐라. 나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리액션이 정말 중요한데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추켜 세워주는 그런 반응이 필요하죠. 근데 그 앞에 여러분이 갈등이 좀 있어요. 내가 뛸까 말까 조바심 나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상대방에게 조바심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동전 많아. 이렇게 잘난 척하면 다 망칠 수 있어요.
내가 훨씬 더 대단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뛰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 상대방 마음이 갑자기 확 식을 수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산하고 자기가 다가가고 여러분을 유혹하면 여러분이 넘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분이거든요. 한 번 좀 당해주는 것이 알면서 넘어가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메두사 이야기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뒤돌아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때 뒤돌아보면 돌이 되어버리는 이 이야기가 정말 5번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아마 상대방이 조만간에 여러분에게 애매한 신호 보낼 텐데요. 그때 여러분이 그냥 내가 빨리 결정하자. 내가 확 고백할까? 내가 확 당길까?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조바심이거든요. 그리고 아니야 나는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증명할 거야. 이러면 또 안 돼요. 상대방은 자기가 지금 두 분 중에서 조금 더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앓는 소리도 필요해요.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네 능력이 훨씬 더 대단해. 날 도와줘. 이러면 상대방이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자기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겨요. 여러분에게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 내가 5번을 위해서는 내가 껑충 뛰어서 시냇물 건너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특히 두 분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지 않고 이분이 하도록 세팅하고 그냥 리액션 준비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5번 분들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조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어온 이 플레이풀네스, 즐기기. 이 로맨스를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내면의 아이 같은 모습, 유약하면서 약간 순수한 척하기, 이제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약간 어른스럽게 다가오고 모든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나설 거예요. 호랑이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데 이 호랑이 움직이게 하려면 미끼를 던져야 되는 거겠죠. 미끼를 가져다가 바로 그냥 입 앞에다가 놓아주면 이 호랑이는 재미를 못 느껴요. 이 호랑이는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 쉽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을 성취했을 때 만족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즐기면서 상대방에게 져주기, 이런 부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도 자존심이 좀 강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만큼 내가 자존심을 세우면 상대방이 요만큼 인정해주겠지. 이런 생각들,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이처럼 신나게 놀아보자. 즐겨보자. 가벼운 깃털이 바람에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나도 이번에는 좀 나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흘러가는 대로 한번 맡겨보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나도 궁금하다. 쉽게 생각하자. 이런 조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다가오는 이번 관계는 여러분의 호기심 자극할 거예요. 이 안에 아직은 내가 잘 모르는 진주가 있을 것이고요. 나도 호기심을 가지되 상대방을 계속 궁금하게 만들기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 궁금하도록 너 너무 궁금하지? 직접 궁금하면 와서 확인해봐. 이런 미스테리한 매력, 궁금할 수밖에 없을걸? 이런 도도한 마음, 동시에 아님 말지 뭐 이런 심플한 자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